총 투자 규모만 해도 무려 30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단순 터미널에서 동부권 주거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는 곳에서 이제는 살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101의 정재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서울 곳곳에 터미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타는 곳에서 이제는 살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주요 터미널 5곳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 투자 규모만 해도 무려 30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중랑구 상봉터미널입니다. 여기는 이미 변화가 가시화된 대표 사례예요. 핵심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먼저 1985년 개장 후 38년 만에 완전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상 49층 총 999가구와 오피스텔 380실이 들어서며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3가지인데요. 첫째, 입지의 변화입니다. 단순 터미널에서 동부권 주거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변 개발 시너지인데요. 상봉 7구역, 9구역, 13구역까지 연쇄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2,500여 가구 신규 아파트 타운이 형성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분양이 끝났다는 점이죠. 즉 시장에서 이미 검증받은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주변 지역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대규모 개발이 주변 상권과 집값에 미칠 파급 효과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진구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인데요. 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8,790억 원이고 지하 7층에서 지상 39층까지 신세계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예요. 서울 2번째 스타필드가 입점할 예정이고요. 코엑스 이후 2번째입니다. 이마트 본사도 이전하고 한강조망 전망대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 혁신입니다. 지하화된 터미널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강변북로 직결 램프를 신설합니다. 한강과 강변역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도 만들어지죠. 세 번째는 경제적 파급 효과예요. 2031년 이후 일일 유동인구가 6만 명 이상, 생산 유발 효과도 1조 원 이상으로 서울시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면 지금 광진구 구이동, 자양동 일대는 정말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 한강변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의 경우 이 프로젝트 완공 후에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요. 임시 터미널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이공원 지하 활용 계획에 주민 반대가 있거든요. 하지만 신세계 측에서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양천구 서부트럭 터미널입니다. 이 프로젝트 특징을 보면요. 부지 면적이 10만 4,244제곱미터, 축구장 16개 크기입니다. 총 투자비는 1조 7천억 원이고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희소성입니다. 서울 시내에 개발되지 않은 상업 용지 중 가장 넓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으로 접근성이 우수하죠. 둘째는 복합 기능으로 삼성물산 레미안 아파트 984가구가 들어서고 첨단 물류센터와 쇼핑센터는 물론 수영장, 청년 창업센터까지 들어섭니다. 세 번째는 정부정책 수혜인데요.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1호이고 물류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 타이밍을 보면 원래 2025년 착공 예정이었는데요. 그게 내년인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즉 아직 주변 지역 투자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양천구 신정동 일대, 특히 지하철 접근이 좋은 지역들을 미리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바로 양재 화물터미널입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에요. 총 사업비가 6조 8,712억 원으로 오늘 소개하는 프로젝트 중 최대입니다. 지하 8층에서 지상 58층까지 규모로 하림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성시설을 보면 아파트 998가구 4개 동이 들어서고 오피스텔 972실, 백화점, 호텔, 상가, 그리고 스마트 물류센터까지 들어섭니다. 투자 매력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입지적 가치죠. 강남 서초구 양재동에서 양재 IC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며 이미 프리미엄 지역입니다. 둘째는 스카이라인 변화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58층 초고층으로 강남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새로운 랜드마크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조 8천억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고급 상권 형성이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덤입니다. 투자 전략을 보면 양재동은 이미 프리미엄 지역이라 직접 투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특히 교통으로 연결되는 우면동, 원지동 등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부 화물터미널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합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까지 올라가며 중란청변 랜드마크 타워가 될 예정입니다. 물류와 여가, 주거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인 센트럴시티 개발은요, 추정 사업비가 10조 원으로 최대 규모죠. 터미널을 지하하고 지상에는 초대형 복합시설을 만들어 강남권 비즈니스 허브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엔 아직 좀 이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 단계별 투자 전략을 살펴볼까요? 즉시 투자 고려 지역은요, 상봉터미널 주변과 서부트럭 터미널 주변입니다. 상봉터미널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확실한 개발이고 서부트럭 터미널은 2026년 착공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기 투자 관심 지역은요, 동서울 터미널 주변과 동부 화물터미널 주변입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2026년 하반기 착공이고 동부 화물터미널은 올해 건축 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투자 관심 지역은요, 양재 화물터미널 주변과 센트럴시티 주변입니다. 양재 화물터미널은 2030년 완공이고 센트럴시티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런 모든 프로젝트가 교통 체증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지하화, 직결 램프, 보행 데크 등이 핵심입니다. 스타필드, 레미안, 백화점 등 프리미엄 브랜드 입점으로 주변 상권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요. 노후 터미널이 현대적 복합단지로 바뀌면서 주변 지역의 이미지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정 지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허가나 주민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과잉 공급 우려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요,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들이죠. 서울의 터미널들이 단순한 교통시설에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요, 개발 확정도에 따라 투자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직접 개발 부지보다 오히려 인근 지역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랄게요.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히 그 지역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변 상권,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모든 게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터미널 개발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